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1인 가구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1인 가구 수는 약 650만 명이고 2030년에는 750만 명, 2045년에는 8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쯤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7%에 이르게 되는데 6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1인 가구라고 하면 그냥 요즘의 사회 현상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것을 독거노인 가구라고 바꿔 부르면 암울합니다. 나 혼자 산다 라는 TV 프로그램 보셨나요? 누군가는 외로움, 소외감 같은 암울한 느낌을 뿜어내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구는 자유로움, 홀가분함, 독립심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법입니다. 혼자 움츠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세상 다 가진 듯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바쁘고 즐겁게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재혼을 안 한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혼자가 됩니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 셀프 부양의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혼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혼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산다면 어떨까요? 비혼으로 젊은 시절부터 내내 혼자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이혼 또는 사별을 하게 된 후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잘 유지해왔던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끝내 혼자 남아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안쓰럽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살 수 있을지는 우리 스스로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나이 들어 혼자 살게 되면 당사자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의심의 눈초리나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격이 좀 모자라거나 사회성이 모자란 건 아닌지,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든 것은 아닌지, 외롭게 혼자 사니까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보여주는 독신 생활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싱으로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 주위에 껄떡거리는 남자들이 많이 접근합니다. 또한 노후에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됩니다.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말하길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주변 시선이나 관심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마저도 움츠리게 들기 마련이고 자신이 알아서 더 조신하게 행동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좁은 시각과 편견으로 툭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찌 바라보던 상관하지 말고 의식조차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밝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됩니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아보세요. 자고로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인생은 세상의 편견을 깬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은 어딜까요? 아마도 평생 동안 다녔던 회사였을 겁니다.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까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라 100% 지분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그 한 편의 영화의 우리는 대체 불가한 원톱 주연 배우인 것이고 각본과 제작은 물론이고 촬영까지 다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고 계신가요? 어떤 영화를 찍고 있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힘든 과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행복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주눅들고 몸살이고 내 꿈보다는 다른 이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사는 것은 주인공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라는 말도 해서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것들을 고마워하지만 시시때때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 영화를 성공적으로 잘 찍는 방법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이 불행한데 내일이 행복할 수 없고 오늘을 담보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재밌고 호기심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모여야 내 인생의 영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지 않나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전에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세요.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노후의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취미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일찍 은퇴하고 그저 손 놓고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뭘 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됩니다. 물론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을 겁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해보세요. 아마도 다시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보세요. 세 번째, 고독을 즐기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이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인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을 친구라 인정하고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조율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자유. 혼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정리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느껴보세요. 오로지 24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모습에 기뻐하고 성장한 자신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것이 혼자 사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대충 차려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으로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의 1인 가구를 위한 준비된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편리하지만 이런 음식은 간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식재료가 쓰일 리 없습니다.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매일 밤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세요. 점점 양이 늘고 도수가 더 센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절대 가까이 해선 안 됩니다. 또 늦더라도 운동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운동을 미루게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땀내서 풀어보세요.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곁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파 누우면 그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혼자 사는 상황이 더 힘겹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금슬 좋은 노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머지 한 분마저 1, 2년도 되지 않아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을 못 이겨 따라갔다고 합니다. 떠난 배우자를 대신할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배우자만을 기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며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애인을 만들고 배우자를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서로의 관심을 나눌 사람과 교류하며 지내라는 뜻입니다.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 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홀로 사는 부모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 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더 좋겠죠?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해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재밌는 일도 없을 겁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년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식에게 다 퍼준 사람들은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 자금, 사업 자금으로 내놓습니다. 자신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자식 주지 말고 자신을 위한 돈으로 꼭 잘 관리하세요. 노후에 홀로 되었는데 돈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럴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두운 손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 우울하고 기운 없어하고 자식들도 나를 챙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주세요. 적어도 혼자 살 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 서기가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기셔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점점 갈수록 비혼인 30대, 40대도 더 많아지는 추세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1인 가구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1인 가구 수는 약 650만 명이고 2030년에는 750만 명, 2045년에는 8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쯤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37%에 이르게 되는데 6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1인 가구라고 하면 그냥 요즘의 사회 현상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것을 독거노인 가구라고 바꿔 부르면 암울합니다. 나 혼자 산다 라는 TV 프로그램 보셨나요? 누군가는 외로움, 소외감 같은 암울한 느낌을 뿜어내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구는 자유로움, 홀가분함, 독립심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법입니다. 혼자 움츠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세상 다 가진 듯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바쁘고 즐겁게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생을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0%가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데 재혼을 안 한다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는 혼자가 됩니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 셀프 부양의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다 큰 자식들이 오히려 독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텐데 자식과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래전 풍습처럼 대가족을 이루고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혼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30대, 40대 사람들도 60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혼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산다면 어떨까요? 비혼으로 젊은 시절부터 내내 혼자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이혼 또는 사별을 하게 된 후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잘 유지해왔던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끝내 혼자 남아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때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안쓰럽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후를 그저 준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내 삶이 혼자일 때 제2의 살 수 있을지는 우리 스스로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나이 들어 혼자 살게 되면 당사자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의심의 눈초리나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격이 좀 모자라거나 사회성이 모자란 건 아닌지,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든 것은 아닌지, 외롭게 혼자 사니까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보여주는 독신 생활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싱으로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 주위에 껄떡거리는 남자들이 많이 접근합니다. 또한 노후에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안 좋게 평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신이 당당하면 됩니다. 이혼을 하고 홀로 된 분이 말하길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주변 시선이나 관심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람마저도 움츠리게 들기 마련이고, 자신이 알아서 더 조신하게 행동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좁은 시각과 편견으로, 툭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찌 바라보던 상관하지 말고 의식조차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밝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면 됩니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아보세요. 자고로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인생은 세상의 편견을 깬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은 어딜까요? 아마도 평생 동안 다녔던 회사였을 겁니다.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까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라 100% 지분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그 한 편의 영화의 우리는 대체 불가한 원톱 주연 배우인 것이고, 각본과 제작은 물론이고 촬영까지 다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고 계신가요? 어떤 영화를 찍고 있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힘든 과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행복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주눅들고 몸살이고 내 꿈보다는 다른 이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사는 것은 주인공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라는 말도 해서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것들을 고마워하지만 시시때때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 영화를 성공적으로 잘 찍는 방법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이 불행한데 내일이 행복할 수 없고 오늘을 담보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재밌고 호기심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모여야 내 인생의 영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지 않나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전에 먹고 사느라 못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고서야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세요. 배우라고 해서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취준생처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하나 배워두면 그것이 쌓여서 노후의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사업, 취미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일찍 은퇴하고 그저 손 놓고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뭘 달라 요청해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살게 됩니다. 물론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비싸고 생활하기 빠듯한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도해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면 좋지만
길지 않은 노후를 살기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꿈도 있을 겁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 꿈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해보세요. 아마도 다시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것을 하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알차게 보내보세요. 세 번째, 고독을 즐기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이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인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을 친구라 인정하고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조율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자유, 혼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정리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느껴보세요. 오로지 24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모습에 기뻐하고 성장한 자신을 행복해할 수 있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것이 혼자 사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도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가장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대충 차려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으로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의 1인 가구를 위한 준비된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편리하지만 이런 음식은 간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식재료가 쓰일 리 없습니다.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배달을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때우고 수시로 라면을 먹게 되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가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매일 밤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세요. 점점 양이 늘고 도수가 더 센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절대 가까이 해선 안 됩니다. 또 늦더라도 운동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운동을 미루게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땀내서 풀어보세요.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곁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파 누우면 그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매일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혼자 사는 상황이 더 힘겹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금슬 좋은 노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머지 한 분마저 1, 2년도 되지 않아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을 못 이겨 따라갔다고 합니다. 떠난 배우자를 대신할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배우자만을 기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며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애인을 만들고 배우자를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서로의 관심을 나눌 사람과 교류하며 지내라는 뜻입니다. 사별을 하거나 이혼 또는 자식들에게서의 독립으로 홀로서기를 택하였으면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잊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옛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내 자신의 존재도 그 사람들 속에서 느끼면서 여유롭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을 쌓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도 되는 그런 벗을 만들어 나간다면 노후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홀로 사는 부모를 자식이 자주 들여다 봐주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조금은 북적북적한 것이 한산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무언가를 같이 배우고 건강도 함께 챙긴다면 더욱 더 좋겠죠.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해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재밌는 일도 없을 겁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와서는 그 누구의 구속도 눈치도 잔소리도 없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는 홀로 서기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도라 여기고 무조건 맏아들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후에 홀로 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년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혼자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식에게 다 퍼준 사람들은 번 돈을 아들이나 딸에게 결혼 자금, 사업 자금으로 내놓습니다. 자신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마련했을 그 돈을 자식 주지 말고 자신을 위한 돈으로 꼭 잘 관리하세요. 노후에 홀로 되었는데 돈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럴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두운 손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 우울하고 기운 없어하고 자식들도 나를 챙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챙겨줘도 은인인 줄 알고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꼭 자신이 필요한 양은 놔두고 나눠주세요. 적어도 혼자 살 만한 공간은 마련되어야 홀로서기가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기셔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